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이때부터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인기의 매개체는 바로 음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대중음악 역사에 있어서 가족이 그룹을 이루어서 성공한 케이스는 그리 드물지가 않아요. 복구맨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다뤘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AC/DC 그리고 오아시스로 있었고요. 하지만 이 가족의 범주를 삼형제로 좁힌다면 저는 이 그룹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베리 깁과 로빈 깁 그리고 모리스 깁 삼형제로 이루어진 비지스예요. 제가 음악을 알기 전까지는 이 비지스는 쫄쫄 입고 풍만한 가슴털을 자랑하시던 분들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음악 모실 때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지스는 70년대 후반의 상징, 디스코의 대표 주자였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만큼 시대를 풍미했기에 한 시대를 언급할 때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할 가수. 하지만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못하죠. 멤버 간 갈등은 물론이요, 나중에는 세상이 본인들을 거부하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풍파를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가족, 즉 서로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2번 넘어지고 3번 일어났어요. 이전 3기 끝에 반세기를 넘게 살아있는 영원히 사랑받는 그룹으로 기억된 비지스, 영국과 호주, 미국을 오가는 깁 형제들의 일대기를 이번 특집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지스 삼형제는 맏형 베리와 이란성 쌍둥이 로빈과 모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실 위에는 누나 한 명도 있었지만 편의상 벨리를 첫째, 로빈과 모리스를 둘째, 셋째라고 할게요. 누가 누군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안해낸 구분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머리와 수염이 있죠. 맏형 베리가 2개를 모두 가지고 쌍둥이는 각각 머리와 수염을 나눠 가져요. 머리만 있는 쌍둥이가 로빈, 그리고 수염만 있는 쌍둥이가 셋째 모리스입니다. 형제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만날 때부터 서로 다른 밴드에서 음악을 하던 분들이었거든요. 둘이 만난 것도 1941년 맨체스터의 볼룸에서 아버지는 공연을 하고 어머니는 춤을 추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물려받는 건 당연지사. 생활 자체가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음악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실제로 모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릴 적 아버지는 집에 오실 때마다 항상 다양한 레코드를 틀어두셨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엄청난 재능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밴드 중에는 밀 브라더스와 에벌리 브라더스 같은 형제 그룹도 있었어요. 형제들은 10살도 되기 전에 트리오를 만들면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이때 인기의 맛도 본격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시절 아이들은 직접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수들의 흉내를 내면서 공연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비지스 형제들도 그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흉내를 낼 레코드를 함께 들고 가다가 그만 탁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 이거 그냥 우리가 직접 부르면 안 돼요? 이러고 그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처음으로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선보였는데 그 반응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베리의 말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를 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 시절 비지스 형제들의 음악 이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불을 질렀는데 남의 집 마당에 그게 번졌어요, 장난감 차를 훔쳤어요 같은 위험한 초딩 장난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 연령과 달리 음악적으로는 이미 성숙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이때부터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인기의 매개체는 바로 음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때부터 종종 극장에서 공연하고 그러다가 형제들 나이 각각 12살과 9살이던 1958년에 호주 이민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지독한 장난들 때문에 쫓겨가듯이 이민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2차 대전 이후의 후폭풍을 깁 형제 가족이 고스란히 맞고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마침 이때는 앤디라는 이름의 막내도 태어날 예정이었으니까 실제로 2차 대전 이후로 수많은 유럽인들의 호주 이민 러쉬가 이뤄진 건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로부터 5년 뒤인 1963년에는 또 스코틀랜드의 한 가족이 호주로 이민을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전설의 형제 밴드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
아무튼 비지스 형제들은 호주에서도 가수 생활을 지속했고 나중에는 아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죠. 호주에서는 자동차 경주로를 운영하던 빌 굿이라는 사람이 자기 경주로에서 비지스 형제들의 공연을 주선해주기도 해요. 거기서 빌 게이츠라는 로컬 DJ의 눈에 띄게 되고 빌 게이츠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예 형제들의 프로모터가 됩니다. 비지스라는 이름도 이때 나왔거든요. 빌 굿과 빌 게이츠, 브라더스 깁과 베리 깁, 그리고 어머니인 바바라 깁까지 전부 다 줄이면 BG가 되니까 BG가 모였다. 그래서 비지스가 된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니저가 된 빌 게이츠는 자기 라디오 쇼에 형제들을 꾸준히 출연시키면서 비지스를 프로로 만들어줘요. 비지스는 이 시기 TV에 나오기도 했고요. The Bee Gees, Barry A, the leader of the group, come here. Barry Gibb and your young brothers. Now, come on, who are you? Which is which? You're twins, eh? I'm Robin. Robin Morris. and Morris. Now, is it true that you write your own pieces, Barry? That's true, Desmond. 이때부터는 부모님의 지원도 팍팍 쏟아집니다. 아버지는 음악하던 바이브를 살려서 프로라면 이래야 된다 같은 각종 비기를 형제들한테 전수하죠. 그리고 매니저가 되어줘요. 어머니의 경우는 형제들의 공연 의상을 만들어주는 등 후방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막내 앤디도 태어날 때부터 형들 노래하는 걸 봐와가지고 자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수를 꿈꾸고 형들처럼 비지스가 되기를 원할 정도였어요. 어릴 적부터 산전수전 다 겪는 비지스는 1963년에 레코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가수 생활을 시작. Now it's gone. Those years have passed away, but I'd do anything if I could do it all again. First saw you standing there, you set my heart a reeling. Baby, timber, timber, timber. Wine and women and song will only make me sad. If they should end, I don't mind. If they should end. 근데 의외로 이게 Wine and Woman이란 노래가 탑 20에 든 거 말고는 큰 실적이 없는 거죠. 멤버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연속 13개의 실패작을 냈다. 자작곡으로나 남의 곡으로나 다 실패하니까 차라리 실패해도 우리 노래로 하자 싶어서 계속 우리 노래를 넣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지스가 발버둥을 치른 이 시기 호주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가수는 누구냐? 그게 바로 세계 최강의 딱정벌레 비틀즈. It's been a hard day's night, and I've been working, but when I get home to you, I find the things that you do. She's got a ticket to ride, but she don't care.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비틀즈는 등장과 함께 호주를 휩쓸어요. 당시 차트를 지배했던 호주 가수들도 싸그리 나가리 됐고 베리는 우리 사운드가 비틀즈랑 비슷하니까 호주 라디오가 우리를 바로 무시해버리더라고도 합니다. 비지스는 비틀즈를 보며 많은 걸 배우고 또 느껴요. 특히나 비틀즈의 호주 방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초대형 그룹이 되려면 영국으로 가야겠다고. 그 당시 영국이 불러일으킨 열풍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잖아요.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로 회자돼요. Why don't you all fade away? Talking about my generation. It's about my generation. 반면에 당시 호주는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였던 상황. 계산을 했을 때 그 앞으로 슈퍼스타가 되려면은 무조건 영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멤버들의 말로 돌아가 보면은 호주에 들른 비틀즈를 보고 나서야 우리의 야망이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았다고 하죠. 애초에 우리도 비틀즈처럼 영국 북부 출신인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심정이었다고. 그래서 형제들은 영국으로 재이민을 결심. 호주에 정착이 끝난 부모님을 다시 설득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꿈이라는 낭만을 쫓아보시죠. 그렇게 영국에서 호주로 다시 영국으로 이어지는 20년의 여정의 완성. 형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싱글이 마침내 호주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싱글은 비지스의 호주 활동을 상징하는 곡으로 그리고 이후의 성공을 예고하는 첫 번째 곡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Where is the sun that shone on my head? Where are the girls I left far behind? Sticks and stones.
형제들과 아버지는 여기저기 테이프를 뿌렸고 그 재능을 알아준 것은 바로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운영하던 램스 엔터프라이즈. 이때 램스에 있던 인물이 바로 로버트 스티브 우드였거든요. 로버트라는 사람은 엄청난 재능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비지스를 자신의 비틀즈로 삼는데 로버트가 비지스의 성공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어요. 로버트는 나중에 영화 제작도 하고 이 영화에 제작자로도 등장을 하거든요. 비지스와 로버트의 관계는 마치 비틀즈와 브라이언의 그것과 같았다고 하죠. 드러머 콜린 피터슨과 기타리스트 빈스 말로니를 영입하고 그룹을 5인조로 재편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하는데 영국을 선택한 승부수는 대적중하고 이제는 꿈꿔오던 월드스타로 거듭나요. Oh, it's a funny